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란 말이야, 이 꼴이. 군이 창출하는 서비스가 뭐냐, 이게. 국가에 대해서. 이 국민에 대해서. 군이 만들어낸 서비스가 뭐냐고.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물에 빠져 죽게 했잖아.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걸 수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지휘관을 능지처참을 해야지. 무슨 군의 지휘관에 무슨 군 사기 어쩌고 저쩌고. 나 이게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거야. 인사 조직의 기본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지금. 군의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로 이첩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아니 법을 바꿨어. 그래서 군대가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간이 너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성폭행 사건과 사망 사건이 났을 땐 반드시 민간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민간이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 김종대 의원이 의원 시절에 그것을 바꿨다고. 그 군사 전문가 아니야. 지휘권 보장 없이는 강한 군대가 있을 수 없다. 지휘권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휘권을 정의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휘권이라고 말하려면. 강한 군대는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나. 강한 군대는 유능하고 강력한 지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 맞는 말 같은데 지휘권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휘관이 멀쩡한 사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 지휘관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 보장된 지휘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군대에서 죽어나가고 있잖아? 얼마나 많은 이 자살로 처리한 이 사망사고가 많아, 군대에서. 그래서 보다 못해 너희들한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라. 너희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야 행정도 오송에서 이태원에서 수많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국가가 뭘 했냐고. 내가 그래서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떻다고? 존엄하다는 거야. 군대는 사병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냥 자원으로 막 써도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1세기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의 사람이지. 20세기도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군의 지휘권이 추락한 것은 이미 오래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군의 지휘권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군의 지휘권이 추락한 것은 정치권의 개입도 있지만 군 내부의 철학 부재도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대별 지휘관에게 인사에 대한 권한을 회수하여 중앙 집권화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군 스스로 전투 조직이 아닌 행정 조직화한 것이다. 전투 조직과 행정 조직이 뭐가 달라? 난 뭔가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대도 정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것이 좌냐 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국가에서 부여한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거야. 그리고 군에서는 정치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시민이 한 사람이라고. 군인들도. 그래서 독일에서 내가 이따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뭐라 그래?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 교육을 해요. 역사 교육을 하고. 군인들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정치 교육을. 어느 조직에서나 무능한 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능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계급과 상관없이. 윤석열이 국정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의 결정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미워도 잘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분의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진짜 아유 참
자,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건을 이렇게 만든 박종훈 수사단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두 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법무관리관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수사단장을 통제하지 못하여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지휘 부담을 가중시켰고 군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군대의 분권화가 군이 분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에요. 이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사실. 시민이에요. 군이 특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군이 특수하지 않아요. 국방부는 박종훈 수사단장을 강력하게 처리하여 군 내부에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조직을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일이 군에서 재발되면 군은 급속하게 정치화된다. 정치화된 군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이 정치를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화된다. 정치.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정치예요. 정치가 나쁘게 된 게 우리나라 이 독재 정치 시대의 산물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정치가 일어납니다. 그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도 정치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상 정치를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조직 정치가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인사조직론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무능력 때문이다. 국방장관은 법무관리관을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이다. 네. 이분은 인사조직론을 모르니까 이렇게 훌륭한 군 생활을 하고 예편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칼럼 쓰고 신문에도 칼럼을 내고 뭐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을 경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 개혁이 일어나고 군 개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조직의 문제예요. 이거는 박종훈 대령의 문제도 아니고요. 인사조직이 개판이라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했어야 되느냐? 나는 그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겁니다. 자,